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노동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원가와 연동해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화물운송 기사들의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최근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가지고 리터당 거의 2,000원꼴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왕복하는 컨테이너 트럭은 경유값만 57만원이죠. 지난 1월 1일에는 41만원이었는데 30%가 오른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오른 기름값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기사들에겐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년차 화물기사 서영인 씨. 부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약 180km, 3시간가량을 달려 컨테이너를 내려주면 43만 원을 받습니다. 작년 초 거리에 따라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돼 10만 원쯤 올랐습니다. 덕분에 차에서 자는 일은 거의 없어져 이불도 운전석 위로 치워버렸습니다. 매일 잤죠. 차에서.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려면은 바로 또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매일 집은 들어가죠. 하지만 대다수 화물기사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철강 원료를 싣고 새벽 3시에 공장으로 달리고 있는 한 화물차. 이 시간에 출발을 하면은 거기 도착하면 한 8시에서 9시 타입이에요. 할인이 50% 되더라고요. 운송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걸로라도 조금. 가로등도 없는 고속도로를 줄지어가는 화물차 전조등들이 비춥니다. 밤이 깊을수록 먼 길 가운데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는 화물차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졸음과의 싸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군산에서 부산까지 약 290km, 5시간 반 운전에 42만 원. 앞서 본 컨테이너 차보다 100km 넘게 더 달렸는데도 운임은 오히려 만 원 더 적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아니고의 차이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은 직접 짐까지 싣고 내려야 하다 보니 지친 몸으로 오른 한평 남짓한 운전석에선 졸음과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MBC 보도에서 보시듯이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화물차의 5%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확대 적용은커녕 이 안전운임제조차 올해 안으로 끝이 나도록 일몰,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법을 만들 때 3년 시한제 일몰제로 도입했기 때문이죠. 당시 현재 국민의힘인 자유한국당과 경제계가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하자 정부와 민주당이 타협한 결과입니다. 안전운임제는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차들의 과적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위험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국제적으로도 검증돼서 여러 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의 소득 증가 때문에 실노동시간 감소에 기여했고 또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가 다단계 운송을 줄여가지고 화물운송 산업의 물류비 투명성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소모적인 갈등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틀을 만드는 제도다. 이런 것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런데 이게 주었다 빼앗는 게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드는 법이죠. 이 안전운임제를 갖다가 다시 없애겠다. 일몰제. 내년에는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혜택을 누리던 비조합원들도 안전운임제로 수입이 15에서 20% 정도 늘었고 그만큼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의 경우에 운수사와 운임교섭을 할 때 안전운임대로만 달라고 교섭할 명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화물주가 저가 경쟁을 시켰는데 안전운임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경쟁도 덜해졌죠. 따라서 비조합원도 안전운임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참가하고 있는 거죠. 비조합원 기사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기사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할 때마다 파업에 동참 안 하는 기사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혜택을 줬냐 이러면서 정부가 같은 화물기사인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이간질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화물연대가 대정부 투쟁을 벌여서 유가보조금을 화물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또 할인시켰고 이런 것들을 관철시킨 사례만 보더라도 그동안 길바닥 인생 그리고 할부 인생 화물기사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준 것보다 화물연대가 싸워서 얻어낸 것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으로서 그동안 무임승차한 미안해서라도 차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다시 무리하게 과적하고 과속하고 몇 탕 더 뛰어가지고 생계비를 벌려는 화물기사들의 졸음운전 이런 것 때문에 고속도로가 시한폭탄을 안게 되는 걸 누가 반기겠습니까? 어쩌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싸움은 우리 플랫폼 노동자 모두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기도 합니다.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안전배달료도 안전운임제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